오늘 이야기할 과자들 라인업이 상당합니다. 사무실 탕비실에 들어갔을 때 이 과자들 몽땅 다 있으면 흐뭇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제품들이 많지만 아직도 비스킷류 판매 순위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죠. 지난번엔 고급 과자 시장을 열었던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뜨겁게 경쟁했던 건 역시 롯데와 오리온입니다. 물론 크라운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았고요. 그 결과 이런 명작들이 탄생했죠. 오늘은 롯데와 오리온 이 두 제과업체의 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롯데의 칙촉, 오리온의 촉촉한 초코칩 사이의 감도는 묘한 기싸움도 그렇지만 이 두 기업 진짜 법정 싸움까지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리 스포하자면 고급 과자 전쟁은 빈츠의 등장으로 일단락이 나죠. 이건 이유가 뭘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탕비실 근본과자의 탄생입니다. 고급 과자 1편에서 언급된 에이스나 바다 코코넛, 버터링 같은 과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전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는 1000원 과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1000원 과자 전쟁의 중심에는 오리온, 롯데, 크라운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으로 1000원 과자를 출시했던 건 기린입니다. 쌀로별로 유명했던 그 기린이죠. 기린에서 만든 고프레라는 과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고프레는 우리가 아는 웨하스를 프랑스어로 표현한 겁니다. 둥근 웨이퍼 사이에 딸기, 초코, 땅콩 크림을 발라서 출시했는데 은근히 이게 많이 팔렸어요. 86년 기준 1000원은 신라면 5봉지를 살 수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꽤 고급 과자로 취급했고 어른들이 커피와 먹던 티푸드로 자리를 잡습니다. 당시 많은 과자들이 그랬듯이 고프레도 사실 일본의 과자를 모방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인 구르봉의 로안느 같은 과자와 비슷하긴 한데요. 이것들도 사실 유럽의 과자를 모방한 거긴 합니다. 애초에 고급 과자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법이죠. 이 고프레가 나름 선방을 치고 있을 때 크라운 제과가 쿠쿠다스를 출시하면서 1000원 과자 대열에 합류합니다. 사실 크라운이 지금이야 혜태 제과까지 인수하면서 거대 기업이 됐지만요. 당시까지만 해도 롯데나 혜태에 밀려서 뒤처지던 기업이었습니다. 규모도 작았고요. 앞서 크라운 산도나 조리퐁을 출시하면서 나름대로 주목을 받긴 했었지만 이것 외에는 딱히 뭐가 없었죠. 쿠쿠다스는 얇은 비스킷 사이에 크림을 바른 과자입니다. 가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급 과자였고요. 상자 안에 개별 포장되어 들어있었는데 이것도 한두 개씩 꺼내 먹으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티푸드로 많이 팔렸죠. 이 과자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잘 부서진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뜯든 간에 거의 가루로 먹어야 했거든요. 왜 옛날에 멘탈 쉽게 깨지는 사람들한테 쿠쿠다스 멘탈이라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서 크라운 제과도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포장지 안에 비닐끈을 달아서 지퍼처럼 열리게 만들었고 이걸 특허 등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과자가 부서지는 걸 100% 방지해주진 않았죠. 쿠쿠다스 같은 과자를 랑드샤라고 합니다. 고양이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먹었던 과자입니다. 일본에서도 일찌감치 이 랑드샤 비스킷들을 만들어 팔았죠. 일본 여행 가면 많이들 사왔던 시로이 코이비토 같은 과자도 일본식 랑드샤입니다. 그리고 79년 산리츠 제과에서 만들었던 랑드샤 중에서 쿠쿠다세라는 게 있는데요. 쿠쿠다스가 이 쿠쿠다세를 모방한 걸로 보입니다. 긴 비스킷을 썼다는 점이나 물결 무늬까지 비슷하거든요. 아무튼 한국에서도 이 쿠쿠다스가 워낙 잘 팔렸다 보니까 1,000원대의 스낵 시대가 열렸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과잉 소비 풍조를 조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걸 보면 나름 제과업체에서는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쿠다스로 성공을 맛본 크라운 제과 91년엔 더 엄청난 걸 들고 납니다. 바로 초코하임. 저도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바삭한 웨이퍼 안에 채워진 초콜릿이 매력적인 과자입니다. 초코하임은 초코크림의 초코와 독일어로 집이란 뜻의 하임을 붙여 만든 이름인데요. 이 초코하임도 사실 일본의 부르봉 제과에서 출시한 엘리제를 모방한 걸로 보입니다. 막대 모양의 웨이퍼에 초콜릿 크림과 화이트 크림을 채워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했죠. 이게 딱 초코하임과 화이트하임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이걸로 크라운 제과는 고급 과자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매니아층도 만들었지만요. 진짜 치열한 전쟁은 롯데와 오리온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7, 80년대만 하더라도 롯데의 라이벌은 혜태였습니다. 하지만 혜태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80년대 후반부터 힘을 잃게 됐고 이 자리를 탐내던 오리온이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죠. 1986년 오리온은 초코칩 쿠키를 출시하면서 고급 과자 시장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 초코칩 쿠키 대박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잘 팔렸어요. 출시 이후 아직도 오리온의 대표작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사실 73년에 꽃 모양의 초코칩 쿠키를 한번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땐 별 반응이 없었는지 조용히 사라졌다가 86년에 재출시하면서 광고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이 CM이 굉장히 유명했죠.
지금이야 워낙 고퀄리티 초코칩 쿠키들이 많지만은 이땐 오리온이 거의 최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오리온의 선전에 롯데가 꽤 당황했겠죠. 이때부터는 롯데도 이를 갈고 신제품들을 내놓습니다. 1987년 마가레트를 출시하면서 스타트를 끊었죠. 당시 나왔던 쿠키들은 퍽퍽하거나 딱딱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마가레트는 부드러운 소프트 쿠키였거든요. 강렬하거나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은 질리지 않아서 커피와 곁들여 먹기에도 좋았죠. 이 마가레트 역시 어른들을 중심으로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쿠키에서 성공의 맛을 본 건지 이번엔 소프트 케이크를 출시합니다. 89년에 출시한 카스타드죠. 이건 롯데가 일본에서 먼저 출시했던 상품이긴 한데요. 일본에서도 반응이 꽤 좋아서 국내에도 출시한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카스타드 정말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진짜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지만은 부드러운 빵과 단단한 질감의 크림이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롯데의 소프트 쿠키와 소프트 케이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자 오리온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어 내놓습니다. 바로 90년에 출시한 후레쉬베리. 생긴 건 초코파이와 비슷하긴 했지만은 맛은 완전히 달랐죠. 푹신한 빵 사이에 단단한 질감의 딸기 크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조는 카스타드와 비슷합니다. 차이점이라면 빵 안에 크림을 넣느냐, 빵 사이에 크림을 넣느냐 정도죠.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건지 오리온이 롯데의 카스타드를 의식하고 만든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중엔 오리온이 롯데 카스타드와 똑같은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롯데와 오리온의 사이가 냉랭해진 건 오래된 일입니다. 78년부터 과자로 기싸움을 했었거든요. 오리온이 74년 초코파이를 출시하면서 돈을 긁어모으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롯데가 78년에 롯데 초코파이를 출시해버리면서 법정 싸움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리온이 상표 등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허점을 이용해서 초코파이를 출시했던 거죠. 이 초코파이 전쟁에서 법원은 롯데의 손을 들어줬었고요. 오리온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롯데와 오리온은 경쟁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물고 뜯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오리온이 후레쉬베리를 출시했을 때 롯데는 아마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을 겁니다. 소프트 케이크 카테고리에서 또 한 번 맞붙게 되었으니까요. 롯데는 오리온이 차지한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리온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초코칩 쿠키를 대적할 상품을 만들기로 한 거죠. 당시 초코칩 쿠키는 비스킷류에서 가장 잘 나가던 고급 쿠키 중 하나였거든요. 롯데는 큼지막한 초콜릿 칩을 넣은 쿠키를 출시했죠. 이게 바로 1996년에 나오는 롯데 칙촉입니다. 87년의 마가레트, 93년의 엄마손 파이에 이어서 3년 만에 서양식 과자를 출시한 거죠. 한국에서 초코칩 쿠키의 근본은 원래 오리온의 초코칩 쿠키였습니다. 하지만 칙촉 등장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죠. 오리온의 초코칩 쿠키보다 훨씬 부드러웠고요. 또 가격을 1,200원으로 책정하면서 아예 프리미엄화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혔죠. 오리온에서도 대응이 필요했을 거예요. 칙촉이 등장하면서 오리온 초코칩 쿠키는 저가형 상품이라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칙촉에 대항할 만한 고급스러운 초콜릿 쿠키가 필요했죠. 칙촉의 인기는 큰 초콜릿 칩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이었는데요. 오리온은 칙촉보다 더 부드러운 쿠키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촉촉한 초코칩이죠. 사실상 빵에 초코칩을 넣은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인데요. 이것도 출시 직후부터 잘 팔렸어요. 비슷한 외모의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코칩 쿠키계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은 현재 매출은 칙촉이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비스킷류 매출을 보면 칙촉이 8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촉촉한 초코칩은 순위권 밖에 있거든요. 지금도 칙촉이냐, 촉촉한 초코칩이냐를 두고 취향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이런 고급 과자 개발 경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건 2000년대입니다. 2000년에 롯데가 빈츠를 출시한 이후로 신제품 경쟁도 점점 시들해졌거든요. 빈츠도 컨셉이나 디자인, 포장을 보면은 고급 비스킷을 표방했다는 게 티가 확 납니다. 프리미엄 컨셉의 과자 출시가 아예 안 된 건 아니지만은 이때부터는 고급 과자라는 카테고리가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됐으니까요. 7, 80년대만 하더라도 제과기업이 만드는 고급 과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고급진 과자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누구나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상품이 됐죠. 누구나 쉽게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고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맥심 같은 인스턴트 커피가 주도하던 커피 시장은 이미 먼 과거가 되었거든요. 스타벅스의 시대를 넘어 이젠 스페셜티 커피 시장까지 열렸으니까요. 카페에서도 다양한 디저트를 팔고 있고 베이커리 전문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니 공장에서 만드는 과자들은 더 이상 고급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거죠. 오늘 언급된 과자들은 이제 프리미엄 반열에선 내려오게 됐지만은 대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이젠 주로 탕비실 과자로 소비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과자들 중에서도 초코아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얼려 먹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살짝 녹아서 초코크림이 부드러워진 상태가 더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과자들 중에서 최애 과자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쟁쟁해서 어떤 과자가 제일 많이 언급될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